얼마 전에 이제 포춘지를 보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델타항공이 12위로 이제 꼽혔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부침이 많은 이제 항공 산업이었던 것 같은데, 델타항공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지아주의 또 자랑스러운 또 기업일 것 같은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있는 어떤 원인이 또 뭐 있을까요, 보면은? 고객 만족가 높지 않을까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뭐 약속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발 스케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탈 때도 뭐 편하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만족도가 높을 거인데요. 그래서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항공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후 변화나 요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공공의 적처럼 몰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2050년까지 이제 델타항공은 이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2030년까지 전체 사용하는 그 항공유의 10%를 SAF라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연료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번에 탔을 때도 보니까 어메니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덩어리로 갠 게 아니고 뭔가 지역의 장인 이런 분들이 만들어 주신 걸로 주면서 되게 그 가치를 이제 전달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요즘에 저기 조지아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조지아주와 관련돼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피터 언더우드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한국말 잘하시네. 좀 하고자 합니다. 아유, 사실 언더우드 소장님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국에 대해서는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보면은. 좀 오래됐습니다. 예, 증조부께서부터 여기 계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증조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증조부면 4대시죠, 보면은.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신 이제 호러스 언더우드 선생님의 이제 4대손. 예, 증손자이신데, 언더우드 소장님은 현재 조지아 주정부 한국 사무소장도 이제 겸하고 계시죠,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나오셨으니까 첫 번째 조지아주 자랑부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래전부터 우리 1985년도부터 한국 대표로 일해 왔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조지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었고, 또는 한국 기업도 많이 투자 안 했는데, 네. 이제 많이 그 관심 좀 많이 가지고 많은 기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느 순간인가부터 조지아주가 되게 익숙하게 들려요, 이제는. 예, 좀 이제 많이 익숙한데 초기 단계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조지아는 아마 미국 50개 주 중에서 거의 최초로 한국 사무소는 설립해가지고 한국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옛날부터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제일 그 터닝 포인트는 언제이냐면 그 기아 자동차는 바로 금융 위기 가운데 투자해가지고 많은 인력이 고용했기 때문에 조지아주의 뭐 다른 동양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을 최고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관련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 조지아주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이제 한국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드네요. 사실 미국 그 시 중에서 로스앤젤레스 바로 뒤에 2위로 한인 그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최근에 그 극복해가지고. 그러면 LA가 1등, 예전에 뉴욕이 2등이었는데 이제는 애틀랜타가 2등. 이제는 애틀랜타가 이제 2등이다. 야. 한 15만 명, 2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뭐 한국 사람을 어떻게 기준으로 하는 거냐, 뭐. 미국에서 출생했는데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다. 아니면 뭐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그러면 기준은 좀 조금씩 좀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5만 명, 20만 명 사이에 있다고 살고 있다고 보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이미 조지아주에 정착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인구도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남부 지역이 요즘에 미국에서 좀 이렇게 뜨는 이제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보이는 곳이 텍사스하고 조지아. 저는 이제 두 곳 같아요, 보면은. 우리 텍사스는 잘 안 보고 그 동남부 지역에도 미국 내에 그 기업이 다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도 충분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cost of business 그 사업하는 그 비용 같은 거는 많이 절감하고, 또는 뭐 아주 그 친기업 주정부 있습니다. 그 조지아주 포함해서. 그래서 기업을 환영하게 보고 또는 소활하게 들어오고 뭐 필요 있는 허가증이나 이런 거는 받을 수 있게끔 빨리 받을 수 있게 빨리 받을 수 있게 뿐만 아니고 좀 사고 방식은 허용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기업에 제한하는 거는 아니고 쉽게 편하게 안전하게 네네. 물론 합법적으로 네. 그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예. 마음으로 만나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조지아주가 그 미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주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는데 이제 그런 적극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뭐 친기업정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하는군요 보면은. 많이 선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제 미국 관련한 이제 내용들 보다 보면 이제 뭐 캘리포니아나 서부 쪽 같은 경우는 각종 규제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비용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이 자유롭고 새롭게 뭐 시작하기 좋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잘 이제 돋보이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조지아주에 대해서는 인식이 상당히 좋죠. 다른 주들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보면. 다른 주에서도 네. 미국 기업 말이에요. 네. 다른 주에서도 조지로 그 이동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아 자동차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아 자동차가 이제 조지아주에 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조지아주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현대차도 이제 그 서베너 지역에 그 공장을 이제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데 서베너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서 저쪽 동쪽 에 위치하고 있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기 기아 자동차는 저기 서쪽에 서쪽이고. 있고 현대는 동쪽에 있고 예. 뭐 둘 다 서베너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네. 또 그 미국의 항구 중에서 네 번째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선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조지아주 강점 중에서 하나는 물류예요. 그 물류. 물류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네네. 그 뭐 철도도 원래 애틀랜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저기 나갔는데 네. 애틀랜타 원래 이름은 터미너스 우리나라 말 터미널 네네네, 맞습니다.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철도는 거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또는 그 고속도 같은 것도 거기는 많이 건립하고 건설하고 또 뭐 이렇게 그 퍼주는 그 별다와 같이 애틀랜타에서 이렇게 방사성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나가는 거 예. 있고 그 미국 연방 정부는 그 대이 제전 이후에 네. 그 투자 많이 했어요. 그 인터스테이트 그렇죠. 그 네트워크는 예, 그때 예. 투자 많이. 그 전에도 이미 우리 그 조지아주에 고속도로는 많이 그 이전부터 준비돼 있었었고 예. 또는 우리 그 항공도 중요합니다. 우리 애틀랜타도 그 허브로 돼 있고 네. 특히 그 델타 항공사는 거기 본사 두고 있고 엄청 크죠 보면. 델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1920몇 년도 시작해가지고 그 농업 이렇게 예, 약 뿌리는 방제. 사업 해다가 나중에 승강객으로 했는데 100년이 이제 다 돼가는 이제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본사는 애틀랜타 두는 거는 그 1941년도에 그 41 본사가 년도부터.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인프라는 지금 항구도 얘기했고 뭐 네. 철도 저기 그 고속도 또는 그 항공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류는 우리 아주 강점 중에 1등이다. 하나예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지아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철도를 비롯한 여러 인프라가 이제 좋은 지역, 그래서 이제 미국 철도의 어떻게 보면 발상지 같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게 또 뭐 예전에 남북 전쟁 때는 또 주요한 이제 타겟이 돼서 또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이제 한번 깔린 이 인프라, 좋은 인프라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것들은 명확한 것 같고, 사실 이 서베너 같은 곳은 거의 뭐 한국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거기 뭐가 있길래. 서베너요. 예. 뭐 거기 뭐 Gone with the Wind는 아주 유명하죠. 또는 뭐 Forrest Gump 영화도 거기서 그 중심으로 했는데 그 아마 영화 통해서도 서베너 몇 사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또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군요. 예. 보면은. 그런데 서베너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국의 규모로 네 번째로 네. 그 항구로 돼 있고 한국 전기선도 많이 있기 들어가는 때문에 거기도 물류 많이 아마 잘 발전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네네. 어차피 이제 뭐 물류로 다 어딘가 판매를 해야 되니까 좋은 이제 인프라, 특히 항만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미국의 주요 항구 도시들을 한번 다뤄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 이제 델타 항공 얼핏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조지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애틀란타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를 비롯한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잘 알만한 기업들로 하면 델타 항공이 있고, 그래서 좀 한국 사람은 알만한 것 이거 중요한데 뭐 예. CNN, 코카콜라도 있고, CNN 맞아. CNN도 여기가 본사죠. 보면. 예 그리고 뭐 저기 UPS 예.
그 등등 이런 그 큰 기업도 많이 돼 있고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 뭐 NCR 컴퓨터 만들고 있는데 원래는 National Cash Register인데 이제는 자판기 같은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그 사무용 기계 많이 만들고 있고 또는 Newell Brands이라고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Rubbermaid이나 아니면 Parker Pen이나 이런 거는 저기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회사 이름을 모르더라도 많이 기업들이 있다. 나오는 제품은 그 브랜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홈디포인가요? 그것도 예, 홈디포 그것도 뭐 물류이기 때문에 홈디포는 물류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그 본사도 조지아 애틀랜타에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UPS나 델타항공 뭐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다 물류가 매우 중요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러한 여건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고 대도시 그리고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많은 도시들 도 제발 우리 도시에 대기업 본사 하나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꿈인 곳이 되게 많은데 애틀랜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지아주는 참 부러운 곳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 CNBC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이제 아까 그 기업하기 좋은 주를 꼽았을 때 조지아주가 전체에서 한 4위인가 3위인가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프라가 1등이더라고요. 전체 50개 주에서. 그래서 야 대단하다 싶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딱 한 번 애틀랜타 이제 가봤는데 공항이 그 무슨 공항이었죠? 그 저기 애틀랜타 하트필드 잭슨 엄청 큰 공항이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면은 이게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공항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보면 예, 그 뭐 일단 기준 어떤 것 따라서 그렇지만 그 승객 지나가는 거는 1위이고 화물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 화물도 예, 그런데 저기 승객으로 따지면 1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2022년에 일단은 여행객 수로 보면 이용객 수로 세계 1등. 그래서 야 대단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1926년에 이제 개항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100년 되는 이제 그런 공항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넓어지면서 저는 사실 그때 푸에르토리코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애틀랜타 사실은 거기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비행기가 뭔가 이제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뉴욕 대신 이제 애틀랜타로 가서 돌아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너무 멀어가지고 맞습니다. 저기 델타하고 대한항공은 인천에서 그 애틀랜타 직항이 있는데 한 14시간 15시간 소비됩니다. 예,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탔다가 야 되게 오래 걸린다. 그래서 8시간 잠 자더라 운이 좋으면 8시간 잠 자더라도 그래도 한 6, 7시간 남았으니까 좀 상당히 멀어요. 그렇지만 남북미 같이 보면 그 딱 가운데는 애틀랜타예요. 그래서 미국 그 북미에서 남미로 가게 되면 애틀랜타에서 출발하는 거는 좀 진짜 제일 가까운 거이고 또는 편수도 많고 그래서 좀 저기 많은 사람은 남북미는 이렇게 아래 위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니고 조금 옆으로. 이렇게 그 동쪽으로 돼 있어요 남미가. 그래서 애틀랜타 거쳐서 가는 거는 제일 편하고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보통 이제 남미를 간다 그러면 미국 경유해서 가면 이제 미국까지 가는 게 길고 여기서부터 이 남미까지 가는 건 상대적으로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가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미국까지 뭐 12시간 내외 뭐 이제 애틀랜타 가면 한 14시간 가서 다시 거기서 또 한 12시간 11시간 정도 타니까 정말 멀다. 네, 멉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남미와 북미 거리가 이제 상당히 되더라라는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왕이면 공항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실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공 산업이 다시 이제 붐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데 뭐 이 델타 항공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애틀랜타 거점으로 두고 있는 대도시 중에서 그래도 미국 하면 제일 생각나는 곳이 아마 델타 항공일 것 같은데 이 델타 항공은 아까 이제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항공 방제요? 그러니까 농약이 뿌리는 그리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192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나요? 보면은? 예, 25년부터 시작했고 그 승강에게는 29년이나 좀 몇 년 뒤에 했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본사는 애틀랜타로 옮기는 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41년이고 41년. 그래서 거기부터 좀 많이 늘어났고 또 항공 산업은 아시겠는데 많은 기업이 그 항공 브랜드가 그 없어졌는데 델타는 그 여러 개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좀 계속 커져왔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보던 미국 항공사 영화에서 보던 항공사 뭐 페남이라든지 뭐 노스웨스트라든지 노스웨스트도 델타가 인수했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다 사라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델타만
지금 예. 남아서 굳건히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사실 미국의 이제 항공산업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는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운 이후에 이거를 산업적 그리고 어떻게 상업적으로 뭔가 가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메일이죠. 항공 우편 뭐 이런 우편 산업을 되게 육성하고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많은 항공사들이 생겼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우편물이었다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여객으로 그리고 이제 화물로 점점 이제 넓혀졌는데 실제로 그 중에 아직까지 100년 기업인 이제 델타 항공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이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100년 기업이니까 혹시 애틀란타 가면은 뭐 뮤지엄이나 이런 박물관 있죠. 있나요 보면? 저기 항공 뮤지엄, 델타 뮤지엄도 있고. 네. 또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갈아타는 비행기가 편수가 많기 때문에 제일 네, 편한 거예요. 제일 편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애틀란타 갈 때는 한국 분들은 이제 내가 뭐 걱정하실 필요 없겠군요. 보면은 뭐 델타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골라서 두 중에서 타고 가면 되는데 두 중에 어느 주로 주로 더 많이 타고 다니십니까? 사실은 델타하고 대한항공은 조인트 벤처 맺어가지고 네. 거의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티켓도 네. 뭐 이거 델타이나 대한항공이라도 비행기는 또 다른 항공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협력 잘하고 있고 네. 제가 약간 비판하는 거는 둘이 같이 하니까 좀 저렴한 비행기표는 사기 좀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농담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 편수도 많고 네. 또는 그 거의 언제든지 가려면 갈수 자리도 있는. 있고 그래서 좀 진짜 편한 코스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갈 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도시가 이제 애틀란타고 이제 두 항공사 대표적인 항공사 대한항공과 이제 델타가 조인트 벤처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그게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하시다 보면 코드 쉐어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다른 항공사인데 이제 좌석 일부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조인트 벤처는 이제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이거보다 한 단계 이제 더 나간 개념. 그래서 이제 특정 노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두 회사가 거의 한 회사처럼 이제 같은 한 몸이 돼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수익도 비용도 이제 같이 이제 부담하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구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최고의 팀 대한항공 델타항공 조인트벤처가 어느새 5주년을 맞았습니다. 미주 290여 곳, 아시아 80여 곳의 취향지, 편리한 운항 일정과 더욱 단축된 환승 시간, 어느 항공사에서나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기내 서비스, 그리고 공동 적립과 사용이 가능한 마일리지까지. 최고의 팀과 함께 언제나 최고의 여행만 떠나세요. 대한항공,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그래 맞아요. 조인트 벤처는 두 개 기업은 자회사 하나 만드는 거는 익숙하지만 네. 그거 아니고 그냥 말씀했던 대로 비용이나 네. 이익이나 이런 거는 다 수입이나 이런 거 다 그 나눠서 하는 거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인트 벤처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이제 가는 거고 특히 이제 이익을 뭐 쉐어하는 거는 서로 기분 좋은 일이지만 손실까지도 쉐어하겠다 이거는 다들 사실 사람 마음이 안 되면 다 하고 싶은데 이것까지 같이 가자라고 맞습니다. 한 거는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참 다 해피할 때는 협력하기 쉬운데 네. 힘들 때 뭐 아마 가족도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 때 애틀란타 경유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뭐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미 또는 남미까지도 이제 뭔가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좀 삼아서 이제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미로 가는 루트가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애틀란타가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뭐. 근데 우리 그 기업도 조지아에 들어가는 원인은 물론 네. 저 친기업 정보도 있고 인프라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빠진 거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인력이에요. 인력. 지금은 어디 가더라도 인력이 구하기 힘든 거이지만 비교적으로 조지아주의 그 고인력이 좀 구하기 좀 비교적으로 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질이 좋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동해가지고 이사해가지고 조지아로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만 생기면
예. 사람은 다른 데 살고 있는 분도 걸고 오기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산매질도 그렇고 또는 그 비용은 기업 비용도 그렇지만 네. 그 생활비도 많이 그 절감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말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 하나 팔고 네. 저기 조지아에 가면 집 하나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살기 좀 절감하고 예. 또는 인력 구하기 쉬우니까 또는 그 인력도 그 산업화 많이 익숙되어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네네. 조지아주의 강점 얘기할 때 예. 인력대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의 많은 주에 이제 진출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검토하거나 이제 초반에 이제 가서도 제일 고생하시는 게 이제 인력 문제더라고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지 이제 그 생활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생각보다 원가가 너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지아주는 뭐 편안한 물류 이런 거 그다음에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이제 집값도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예. 상당히 부러운데요. 아니 그 생활비도 절감하면 그러면 뭐 인건비도 그만큼 좀 조금 낮더라도 좀 네네. 인력이 그 쉽게 좋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그 강점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제가 미국에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한번 그 미네아폴리스 이쪽으로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 농무성 초청으로 이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재밌는데 아 자기 이번에 델타 아니면은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델타라서 갔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좌석이 이제 편하다.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다른 미국 내 다른 뭐 UA라든지 이제 그 항공사에 비해서 델타 항공이 좀 좋다, 뭐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가요? 보면? 뭐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미국 내에 많이 이동하는 건 아니고 네. 한국에서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 국제선은 그래도 비교적으로 좀 많이 편하고 예. 자리도 넓고 예. 또는 뭐 비즈니스 가면 플랫베드이고 그래서 그렇게 180도. 그래서 그거 진짜 기내에서 잠자려면 예. 그 180도 그 플랫베드 비해서는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디 이제 초창기에 막 이렇게 점점 눕혀지는 게 많이 됩니다. 이 경쟁을 할 때 어느 항공사더라? 제가 유럽 갈 때 170도 뭐 이렇게 된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시도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처럼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은 이제 의자에서 사실 계속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면은 막 그래서 180도도 있고 평평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180도면 소용없고 평평하게 180도 돼야 되는데 예. 그 사실 가치가 있어요. 생각하면 어쨌든 시차 때문에 그 하루 손해 보는 거예요. 갔다 예. 올 때.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그 이코노미로 가면 뭐 하루 일찍 가서 쉬든지 어떻게 해야 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에 가면 그러면 가서 바로 충분하게 쉬었기 때문에 그 잠잤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현실이에요. 예, 장거리는 뭐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돈값을 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저는 어릴 때 되게 궁금했어요. 왜 비즈니스석이라 부르지? 이거 뭔가 더 좋은 이름 붙일 것 같은데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 내가 딱 내리자마자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비즈니스석인 것 같은데 비즈니스 이야기는 좋다. 이야기는 뭐 다들 아시죠.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이 비즈니스는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 막 이제 이럴 텐데 사실 저도 예전에 타보니까 이제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도 이제 되게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폭 같은 경우도 좀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젖혀지는 비율. 사실 미국 국내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못 젖히게 하는 이제 항공사들도 요즘에 막 등장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좀 이 뒤로 제쳐지는 이제 폭도 좀 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발 받침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새로 나온 이제 기재들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사실 미국 그 국내선이나 이제 뭐 이제 이코노미 타보면 야, 이건 좀 너무 저렴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많은데 델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프리미엄급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4시간 좀 길긴 하지만 충분히 갈만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프리미엄 이코노미도 네. 그 이코노미하고 비즈니스 중간급인데요. 네네. 그거는 좀 밸런스죠. 조금만 더 돈 주더라도 좀 예.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쓰고 내가 요만큼 더 편하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장시간 타다 보면 막 이렇게 심심하고 정말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와이파이나 이제 인터넷 이제 가능한데 소장님도 자주 써보시나요?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행기 탈 때 좀 인터넷 없었으면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막 메일 들어오고 막 어쨌든 뭐 이메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네. 좀
비행기 타니까 좀 대화 안 된다, 통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요새 아이패드나 이런 거 들고 가고 뭐 원하는 그 영화이나 뭐 아니면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많이 편했죠. 처음에는 그 수수료 받고 했는데 요새는 예. 거의 다 프리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보면. 예전에는 미국 국내선 타 보면 이제 여기 국내선이니까 뭔가 이제 와이파이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정말 태평양을 건너가는 여기서도 이제 그 와이파이가 이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도 처음에는 되게 느리다. 뭐 그냥 메일이나 겨우 확인할 정도다 싶었는데 요즘에 물어보니까 뭐 그냥 가서 보면 돼.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그냥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참 좋아진다라는. 근데 예. 미국 국내선보다 국제선은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은 애틀랜타로 가면 좀 고마우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그 뭐 국제선 이제 환승돼도 유리하지만 미국 국내선 환승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노선이 이제 많죠. 보면은.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지도를 이렇게 쭉 보고 어디 지역에 환승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미니애폴리스, 뭐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뭐 시애틀, 그 다음에 애틀란타 이런 곳들이 이제 보면은 되게 망이 잘 갖춰진.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델타 항공의 어떤 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 이렇게 딱 허브처럼 돼가지고. 예. 사실 우리 그 성공 사례 하나 있는데 네. 우리나라 대기업은 조지아뿐만 아니고 옆에 지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러 갔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애틀랜타에 가가지고 또 뭐 차이나 비행기 타고 또 여러 군데 가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네. 너무 멀다. 그러면 애틀랜타 공항에서 1시간 이내에 투자하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익 받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다 이렇게 공항을 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정말 애틀랜타 그 공항은 가보면 야 정말 미국스럽다. 정말 크다. 근데 되게 효율적이고 그럼에도 꽤 편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미국 미니애폴리스 이런 쪽 갈 때 이제 디트로이트 제가 갈 때는 이제 그때는 직항이 없어서 디트로이트로 이제 경유를 해서 갔는데 의외로 미국 내에 이제 여기가 또 허브구나 하는 지역들이 꽤 이제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기업은 아무리 길어봐야 지금 이제 한 60년 정도 된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되고 살아남아서 계속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포춘지를 보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또 델타 항공이 12위로 이제 꼽혔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부침이 많은 이제 항공 산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델타 항공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지아주의 또 자랑스러운 또 기업일 것 같은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이제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있는 어떤 원인이 또 뭐 있을까요 보면은? 고객 만족가 높지 않을까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뭐 약속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출발 또는 스케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탈 때도 뭐 편하게 그 승무원도 좀 잘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만족도가 높을 거인데요. 네네. 그래서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항공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기후 변화나 요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공공의 적처럼 몰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항공유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높은 지역에 또 온실가스를 또 많이 배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규제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2050년까지 이제 델타 항공은 이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전체 사용하는 그 항공유의 10%를 이제 SAF라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이제 연료로 이제 충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이제 EU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부터는 항공사 EU 내에 들어온 항공사들한테는 2%를 이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를 먼저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먼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이제 글로벌한 가치들을 지켜나가겠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저번에 탔을 때도 보니까 뭔가 어메니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플라스틱 덩어리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뭔가 지역의 장인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들어 주신 걸로 주면서 되게 그 가치를 이제 전달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봤을 때 사랑받는 기업이 된다라는 것들은 돈을 잘 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보면은 요새 우리 국민 또는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환경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예. 저 친구 중에서도 뭐 대화하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 환경에 영향 주지 않으면 그 돈 투자하겠다. 네네. 뭐 우리 또 ESG 같은 것도 그 ESG. 기업에는 뭐 한 몇 년 전이면 뭐 들은 적도 없지만 그렇죠. 이제 다 신경 쓰고 있고 또는 뭐 우리 음식물이나 다른 물건 살 때 사실은 이거 약간 별도 말이지만 우리나라 포장재가 조금 줄였으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배달하면서 너무 많아졌죠. 그 포장재가 많은데 그러면 그 어떤 거에라도 이거 재활되는 포장재이든 아니면 또 그 기내이든 어디에든 이거 재활되면 그러면 좀 저도 가능하면 좀 플라스틱 백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런 거 그 스스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칭찬도 받고 또는 소비자도 뭐 비행기 타는 거는 그래도 배출가스도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게 우리는 우리 델타 항공 타면 그러면 좀 다른 항공사 비해서 그 우리 지구에 영향이 좀 적을 거이네. 그래서 아마 소비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소비자는 조금 비싸더라도 사겠다. 그런데 그 지도해 가면서 뭐 델타이나 이런 것도 그거 선전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 국민도 그만큼 그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그거 앞으로도 쫓아나가니까 그 기업도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그 지도하는 활동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제 기업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SG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고 사실 많은 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리면 보통 이제 그 글로벌 항공사들 같은 경우 보면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뭐 이런 리포트를 이제 매년 냅니다. 근데 자기들의 약점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할 거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는데 델타 항공 같은 경우도 이런 보고서들이 상당히 이제 잘 나오고 어떻게 보면 많은 항공사들이 이제 참조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SG 또는 이제 사회공헌 뭐 이런 거 관련된 고민을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케이스로 한번 이제 델타 항공 관련 케이스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뭐 델타 항공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지아주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들어왔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이제 하고 어떻게 보면 조지아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랑 이런 것들 뭐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좋고 그다음에 생활비 이런 이제 원가 요인들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새로 진출을 해볼까 하는 기업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에서만 막 사업을 하다가 선진국 세계 최고의 어떤 나라인 미국이라는 곳에 야, 진출하려면 내가 뭘 신경을 좀 써야 될까?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갈 때는 싼 거 찾아서 갔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국이고 또 좀 비싼 나라이기도 한데 여기에 진출 특히 이제 조지아주에 진출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고 오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은 저기 코스트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비자 미국은 큰 시장이고 소비자도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는 것도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물건 만들고 팔게 되면 그리고 요새 그 오랫동안 이렇게 국제화되다가 이거 거꾸로 이렇게 조금 축소 이렇게 그 예. 집중하는 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또는 예. 요새도 friend shoring이라는 단어도 생겼는데 예. 그래서 그냥 그 offshoring 다 반대로 우리 예. 그 onshoring 아니면 또 친구 가까운 믿을 수 아니면 있는 또 친구들끼리 같이 해보자. 그런 그 추세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IRA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가 FTA는 오래전부터 맺어 있었었고 또는 미국하고 좀 비즈니스로 잘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도 다른 나라 비에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비해서 좀 혜택도 받고 좀 우수적인 거이니까 아마도 미국에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물류 얘기 몇 번 했는데 비에트남이나 이런 나라 가더라도 그 멀리 갖고 와야 되고 그거는 물론 제조비는 싸더라도 갖고 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는 아까도 환경 예. 그 문제 되는데 그러면 운전하면서 그 배도 기름도 많이 쓰고 뭐 가스도 배출하고 또는 그거 또 폭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딜레이 되든 뭐 그래서 여러 면으로 좀 많이 불안합니다. 그 예. 멀리서 그 갖고 오는 거. 그래서 미국에
특히 소비자가 미국이나 미국 지역에 주변에 있으면 네. 그러면 거기 가서 조립하고 만들고 조립하고 판매하는 거는 그래도 비즈니스 케이스로 좀 유리할 것이라고. 유리하다. 미국 시장을 궁극적으로 시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 미국에 가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물론 신경 쓸 거는 많지만 네. 아마 사람 관리하는 거는 사람? 제일 민감한 것입니다. 어쨌든 문화 차이가 있죠. 한국하고 미국 그렇죠. 문화 차이도 있고 또는 인력은 그 관리하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추천하는 거는 네. 그 HR 그 인사 담당자는 현지인도 쓰고 또는 그분 말은 꼭 따라서 말 들어야 됩니다. 아, HR 담당자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게 원칙이고. 왜 그러면 직원도 다 현지인이기 때문에 현지인이면 좀 대화도 할 줄 알고 네. 또는 무슨 뜻인지 뭐 눈치 쓴다고 그럴까요? 이거 무슨 뜻인지도 알고 최근에 우리 그 대기업 하나 들어가서 뭐 투자하고 나서 이렇게 급하게 많은 인원 늘어났는데 네네. 아주 뭐라고 그 직원 중에서 좀 불편점이나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었는데 현지인 HR 담당자는 잘해가지고 그걸 소홀하게 다 해결해가지고 문제 없이 네. 많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풀려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예. HR 쪽에는 좀 신경 쓰고 현지인 쓰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결국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이제 그걸 여러 현장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미국 진출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이 점점 이렇게 짧아지고 있다. 한동안 정말 지구를 한 바퀴 돌 만큼 이제 길어졌던 공급망들이 점점 줄어지고 시장 근처로 이제 공급망이 이제 재편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그럴 바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제 하는 게 제일 좋고 세계 최대 시장인 이제 미국 시장 그 중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조지아주가 이제 당연히 최고의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장님은 이제 4대째 서울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거죠?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72년생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춘천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 살림 이제 50년. 소장님은 이제 집안으로 보면은 진짜 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이실 것 같은데 뭐 이제 조지아주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부 말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금 말씀했는데 앞으로 또 많은 기업은 조지아주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거기 한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사실 조지아주의 그 한국 사람은 평가는 잘하고 K-pop 전이라도 네. 그 기아 자동차 이후에도 그 많은 사람은 동양 사람 만날 때 최초 물어보는 거는 Are you Korean? 그거 먼저 물어봐요. 한국 사람, 중국이나 한국 사람이. 일본이나 이건 아니고 그래서 네. 조지아주는 유일하게 그 아마 한국에 먼저 보고 있고 우리 주지사도 매번 한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기업도 만나고 네네. 그래서 계속 그 관계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또 우리도 많이 좀 선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계속 그 관계는 좀 튼튼해질 것이라고 자신 있습니다. 그 조지아주에 진출을 하겠다 생각하면 되게 막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소장님을 찾아뵈면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면? 예, 언제든지 연락 좀 환영합니다. 그 조금이라고 관심만 있으면 조지아주 소개도 해드리고 또는 뭐 저기 장점점 다 좀 설명하면서도 또는 중요한 거는 현지에 가면 한국 기업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네네. 그걸 연결해가지고 인적 네트워크까지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군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뭐 건설업체이나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누구 협력해야 되는 사전에 가서 만나보고 대화하고 아주 마음이 편하게 진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다 그림을 다 짜놓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소장님을 거치면 이제 그렇게 잘 된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래도 한번 갔다 오면 생각이 바꿔가지고 한번 계획이 다시 세우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한국 생각 가지고 가는데 가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개선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 통해서 들어갈 때 안전하게 손해보지 않고 리스크를 이익이 최소화하고. 나갈 예. 수 있게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사무소는 어디 있나요? 보면? 우리 광화문 사거리에 있습니다. 오, 서울의 제일 한복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울시의 4대 선인데 진짜 서울 사람인데 예. 그래서 그 중심, 그 전통적인 중심에 네. 저기 사무실 짓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꼭 미국 현지 사무소들은 다 이렇게 강남 뭐 이런 쪽에 있을 것 같은데 광화문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점점 미국에 많이 가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또 분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새롭게 보기 뭐 이런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한 주씩 이렇게 쪼개서 보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조지아주 이야기를 이제 했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지아주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길잡이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이제 언더우드 소장님 모셔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조지아주의 대표적인 기업 델타항공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인프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 참 미국이란 나라 한 주를 무슨 한 국가 다루듯이 다뤄도 지금 벌써 세 번째 다루는데도 아직 할 얘기가 많은 걸 보니까 정말 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어떤 그러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과 관련된 각 주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종종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언더우드 소장님 대단히 감사하고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뭐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빼먹었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우리 대표 기업은 뭐 말씀했던 대로 델타 뭐 UPS 등등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예. 주요 기업은 SK, 현대, 한화 이런 것도 좀 포함해야 됩니다. 이제 조지아주 자랑할 때는 이제 우리 그 대표 진출하니까 그러면 우리 그 커뮤니티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조지 기업으로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지아주가 함께 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미래를 꿈꾸면서 조지아주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언더우드 소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